자, 3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법률 공부해요? 무슨 법률? 옳지. 근데 계획 잡는데 이제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도시군이 뭘 도시군이라고 그래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군 단위로 해서 이제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자. 그리고 집행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따라서 허가권자는 도시 군수만 나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가 안 나와요. 여기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도시군수의 허가를 받자.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계획, 이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 일단 행정계획 세 가지가 나와요. 행정계획 세 가지가 뭐다?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이렇게 표현하고 도시군 계획 두 가지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자, 우리가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도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도시군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면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겠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을 관리,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이 6가지를 말한다. 자,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정의를 한번 보면 49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49쪽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그 밑에 이제 의의가 나오죠. 제일 밑에 하단부에 나와요.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면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자, 특별시부터 시 또는 군 이게 바로 뭐예요? 옳지, 도시군. 도시군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이걸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밑줄 그어요. 개발, 정비, 보전 밑줄 그어놓고 한 단어로 줄이면 관리.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끝에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계획을 말한다. 밑줄. 그 계획이 뭐냐? 자, 넘어가요. 50쪽 맨 위에 양가로 2번. 내용 나오죠? 네. 그거요. 그거. 그 내용. 자,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자, 잠깐만. 다시 들어가. 다시 요약정리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도시군을 관리하는 이 계획으로서 개발, 정비, 보전을 하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서 이 6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내용 아시겠어요? 이 6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왕별을 한번 쳐놔야 돼.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거의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따라서 12문제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련된 문제가 8문제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면은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몇 가지를 말한다? 6가지. 내용 봐요. 내용 봤어요? 네. 네. 자, 1번 용도지역 밑줄, 용도지구 밑줄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거가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가 나와요. 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가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그었어요? 네. 이것을 용도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용도구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되어지죠.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 이렇게 써놔요. 밑줄 그어놓고 용도구역이라고 써요. 용도구역 불러요. 보고 대답해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잘 봐야 돼요. 수산자원이에요, 수자원이에요? 옳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다시 용도구역 네 가지입니다.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다시 한번 가요. 용도구역 네 가지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반시설 미출거예요.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기반시설 깔자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세 번째가 기반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하자 하는 계획이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니까 사업 나오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 밑줄 또는 정비사업 밑줄거예요. 사업 두 가지 나오죠. 관한 계획입니다. 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옳지,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집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자, 다섯 번째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그죠? 과에 동그라미 쳐요. 과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서 두 단어만 딱 키워드만 뽑아내라 그러면 두 단어인 키워드를 뽑아내라 하면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밑줄거예요. 그 다음에 과 뒤에 나오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밑줄거예요. 내용 됐어요? 네. 키워드를 뽑아내라 하면 그거야. 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요?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죠. 구역이 먼저야. 다시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요? 네, 구역이 먼저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되죠. 지구 단위 계획.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하지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더욱더 쉬울 건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하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자, 봐봐. 우리가 무슨 구역이라 하면 어떠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무슨 지역이라 하면 무슨 지역을 말한다. 무슨 지구라 하면 무슨 지구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끝나야 돼요.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구역을 말한다. 말이 안 되잖아. 무슨 계획이라 하면 무슨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번 말인지 이해 안 가? 천한 사람이라 하면 끝나는 말이 이러이러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딱 끝나야 된다니까. 천한 사람이라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데 끝나는 말이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끝나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계획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봐봐. 이 말이 키워드인데 이 말만 나와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들어간다고. 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무슨 계획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구역을 말한다. 뭔 말이야 이게. 무슨 계획을 말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는 말이 전부 다 계획으로 끝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입주규제 취소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과의 동그라미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 자, 이것도 두 단어가 키워드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여섯 번째는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라고. 입주규제 취소 구역 밑줄 그 다음에 입주규제 취소 구역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입주규제 취소
구역이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해요. 중요하다 이건. 이것 가지고 공부한다 우리. 이것 가지고. 이게 8문제다. 8문제. 물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계획 자체는 이걸로 나오는데 이 사업 자체는 전부 다 개별법으로 가서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6문제, 여기서 6문제, 이 8문제 합하면은 14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양은 어마어마하다. 자, 다시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이 6가지를 말합니다. 자,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이 6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냥 따라서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 4가지 있죠? 시작.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세 번째 저 따라서요. 기반시설. 네 번째가 사업 2가지 나옵니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자, 5번째, 6번째가 구역 계획 나옵니다.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6번째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구역 계획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따라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첫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가 뭐가 있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가 자, 다음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지 않는 거, 이걸로 결정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왔어요. 봐요.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옳지. 그게 잘하네.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런 게 기출 문제야.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지금 무슨 법 공부해요? 옳지. 국토계획법률 공부하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계획 3가지부터 공부했어요. 여기서부터 시험법입니다. 이번에 26회 시험 문제 81번 문제. 1번 문제가 바로 이거. 다음 주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 틀린 거 고르시오. 이거였어. 여기서부터 출발돼. 행정계획 3가지 안 보고 뭐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저희가 뭐다? 특별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 종합계획이다. 내용 됐어요? 네. 이 2가지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무슨 행정계획? 비구속적 계획.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향 잡는 것 가지고는 행정청과 다툼을 벌일 수는 없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정의가 뭐다? 시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으로서 6가지가 있다. 안 보고 들어갑니다. 천장 보세요. 안 보고 첫 번째가 뭐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옳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가 용도구역. 용도구역. 세 번째가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옳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6번째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옳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 잘하시네요. 안 보고 했죠? 다시 안 보고 깔끔하게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첫 글자 안 땁니다. 용용 기도지입 이런 말 안 해요. 해놓고도 좀 그러네. 제가 첫 글자를 안 따는 건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올해. 이런 건 제가 안 따요. 뭐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뭘 첫 글자를 따고 그래.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첫 글자를 땁니다. 제가 무지하게 따요. 첫 글자. 많이 따요. 근데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용도구역 4가지 개도시수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개도시수 하고 있어? 나 안 할 거야.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집 식구 이름도 다 알고 있어야지. 아침마다 너 하나만 다르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첫 번째. 용도지역. 두 번째. 용도구역 4가지 있고. 세 번째가 기반시설. 네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여섯 번째가 입주기재 취소구역 입주기재 취소구역 계획.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아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또 프린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공부를 한 걸 알고 있어야 다음 주에 프린트 나가면 또 풀기도 하고 하지. 자, 좋아요. 이 행정계획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림 체계도는 지금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6월 말까지만 작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갑니다. 수립의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승인의 절차로 가요. 이런 절차로 갑니다. 수립, 승인 이런 절차로 가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것도 수립의 절차가 있고 이렇게 승인의 절차로 갑니다. 수립, 승인으로 가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건 입안과 결정고시 틀로 갑니다.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결정해서 고시하자. 이런 절차로 가요. 다시 우리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왼쪽 동그라미 무슨 절차 있어요? 수립 절차. 오른쪽 동그라미가 승인 절차.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왼쪽 동그라미가 뭐고? 입안.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가 옳지, 결정고시다. 지금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어디에서 한다? 행정청에서 하는 거야. 천안시에서 하는 것들이야. 천안시에서.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려니 해야 돼. 그러니 해야지. 나도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한 3순환까지 가다 보면 이제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제 그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은 뭐 알겠다. 이해한다. 어렵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생소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갑니다.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단 동그라미 2개가 나오는데 앞에 거가 무슨 절차? 수립 절차. 뒤에 거가 승인 절차 이렇게 가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앞에 거가 입안의 절차가 가고 뒤에 거가 옳지 결정고시 이렇게 됩니다. 자, 수립과 입안의 차이가 뭐냐? 이런 말 질문 않기 다 할 거예요. 3순환까지 가서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잘 봐요. 지금 틀리는 점을 딱 보면 잘 보십시오. 모든 행정계획은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의 협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냥 오픈을 안 시켜버리면 아무 효력 발생을 못하도록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이 도로 깔겠다, 네 땅 위로 도로 깔겠다 해놓고 나한테 통지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않고 행정청 내부에서 결정해가지고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불 덮고 자고 있는데 막 콘크리트 갖다 다 쓸어면 뛰자고. 지난번에는 웃었는데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괜히 했지? 좀 미안하기도 해. 개그는 2번 하면 2번 하는 줄 꼭 알아요. 어떻게.
자, 그래서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잘 보세요. 모든 행정계획은 이따 오픈을 시켜야 된다고. 이거 사업하겠습니다. 이런 행정계획이 수립됐습니다. 해서 봐봐. 결정고시지? 여기서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지금 승인고시라는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립권자가 오픈을 시키도록 돼 있다고 이게. 그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을 갖다가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도의 지방자치단체 공고해야 된다,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려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이게. 무지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절차가. 이런 행정 절차는 이 행정계획의 절차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율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토기법률에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였지. 자, 그러면 수립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입안이라는 말을 썼고 저기는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거야.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은 이해 못해요. 들어보고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었고. 자, 이게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그림을 자기가 그려줘야 돼. 책에도 그림을. 남이 한 것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가. 자기가 해야 돼. 이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려 들어갈 건데 그리기가 힘들다 하면 요즘에는 휴대폰이 있어요. 사진 잘 찍히죠. 네. 그래서 휴대폰을 팍팍 찍어가지고 나중에 작성하면 됩니다. 6월 말까지. 네. 자, 보면 수립과 입안의 차이가 뭐냐면 수립에서 내용이 결정이 돼버려요. 확정이 된다고. 수립은. 그런데 입안에서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결정 단계가 따로 있다니까. 이게 지금 틀리는 거야. 자, 두 가지 점 제가 얘기했어. 틀리는 점. 여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 결정권자가 오픈을 시킨다는 거하고 여기에서는 승인권자가 오픈을 안 시킨다는 거하고 이 차이. 그 다음에 수립과 입안의 차이는 뭐냐면 수립 자체가 바로 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용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라고. 따라서 수립권자와 이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립에서 내용이 끝나버려.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 자체가 없는 거야. 여기서 내용이 확정이 되니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에서 내용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결정 단계가 따로 있다. 따라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르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안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따로 있다. 그러나 여기는 수립에서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동일한 때는 수립에서 끝나버린다. 이 말 이해해요? 이해하는 척 하는 거야. 처음 들으니까. 오늘 최고로 어려운 파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무지하게 쉬워. 다음 주부터는. 농림지역 뭐 이런 거 가지고 한다고 이제. 재미난 거. 그것도 어려운가?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가 보려면 다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계획 말하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뭔가? 이거부터 공부해야지? 이거부터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딱 보냐면 제가 보는 데만 체킹을 해야지 보지 않는 곳에도 막 밑줄 긋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 모른 척 해버리려니까.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오라 하면은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대로. 자기가 좀 뭔가 알고 있을 때 뭐 밑줄도 긋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삭제시킬 건 삭제시키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딱 하고 더 이상 제가 체킹하지 않는 곳에 체킹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도 꼭 혼자 체킹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 꼭 제 말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놓아두고 33쪽. 지금 33쪽에서 체킹한 게 재료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만 체킹이 들어갔다고. 그죠?
그리고 다른 데 읽으면 안 돼. 지금 그것만 공부하는 거야. 밑에 0, 2번 광역기획권 지정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이 광역기획권 지정해서 광역계획권이란 말에 연필로 합니다. 연필. 볼펜 가지고 있으신 분은 체킹하지 마세요. 광역계획권 네모 딱 한번 엮어봐요. 자, 이거 공부할 거예요. 이거.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이거 공부할 거예요. 이거 공부할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이거 공부하는데 자,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거 틀 잡을 거예요. 틀 잡을 거예요.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하는데 구역이 됐다, 지역이 됐다, 지구가 됐다 해서 구역 등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원칙입니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 원칙이에요. 원칙.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뭐 하자? 반드시 협의 거쳐 지정한다, 심의 거쳐 지정한다. 꼭 잡아야 돼. 응? 꼭 잡아야 된다. 원칙. 어떤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정한다? 심의 거쳐 지정한다.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겠죠? 뭐 국토개입법률이다. 뭐 정비사업까지는 심의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오겠죠.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오겠지. 이 건축법에 가면 심의기구가 뭐가 있어요? 건축위원회.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약에 국토교통장관이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급에서 이제 지정한다 하면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만 조금 합니다. 농지법에 갔어요. 농지법. 농지법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면 안 되겠죠. 농지법상 심의기구가 따로 있겠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거쳐서 각종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심의는 누구의 심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사례는 없다. 일단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는 뭔 심의를 거치겠어?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겠지. 내용 이해 가요? 그렇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다. 자, 그런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 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온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예외도 엄청 많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정하냐면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후에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지정하는 사례가 있다. 봐요. 이렇게 지정해야 하는 곳에 이렇게 의견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려요. 의견을 드려야 한다.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지정하는 게 의견 청취 후에 심의를 거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하는 광역계획권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 자,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부터 지금 보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일단 보겠습니다. 쓰는 시간 드려. 자, 이거 봐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한 3, 4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부터. 다른 과목들은 3, 4월부터 해도 괜찮아.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 네, 열심히 해.
부동산 공부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안 해주면 안 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제가 강조하고 별표 치고 하는 부분들을 자주 읽어주고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대답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봐요. 어떤 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반드시 뭐 거쳐서 지정한다? 옳지. 그런데 예의적으로 어떤 구역을 지정하는데 의견 청취를 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자, 첫 번째가 뭐다? 광역 계획권 지정합니다. 두 번째가 뭐다? 옳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거지? 재지정이라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옳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자, 지금부터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해야 돼. 대답. 얼마만큼 센스 있는가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위에 걸로 지정해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서 밑에 걸로 지정해요. 위에 걸로 가, 밑에 걸로 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옳지. 위에 걸로 가지? 센스 있네. 왜? 예유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다시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 위에 걸로 가, 밑에 걸로 가. 위에 걸로 가지. 어떻게 그렇게 꼭 짠 것처럼 그래? 나 이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강의를. 천안에서 언제 이 얘기 안 했죠? 어떻게 그렇게 알아? 센스 있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하는 것은 위에 걸로 가는 거야. 단지 심의만을 거쳐서 구역 지정한다고. 재지정하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봐봐. 재지정, 재자 들어가야지. 그냥 지정할 때는 위에 걸로 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맨 앞에 나하고 눈 좀 맞추자고.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꼭 고개를 숙여. 그치? 이걸 제외하면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 내용 아시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면 특별 건축구역, 건축법에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 이렇게 위에 걸로 지정해, 밑에 걸로 지정해. 옳지, 위에 걸로 지정하지. 센스 있어. 대단해. 거기까지 공부했나?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들어갑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한다는 거야?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 그냥 단순 심의 거쳐.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하니까 이거 잡아야 돼. 다시 한번 예의로 가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치는 세 가지. 시작. 광역 계획권 지정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라고. 내용 됐어요? 나머지는 원칙으로 가자. 자, 그러면 여기는 의견 청취 후에 이렇게 심의 거치겠죠.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이 말 이해 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광역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이제 광역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광역이라 하면은 넓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국토기획법률에서 광역하면은 반드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넓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요게 두 개 이상, 둘 이상을 뜻한다. 둘 이상 이런 뜻으로 해석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광역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둘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국토기획법률은 계획 잡는데 도시군 단위로 계획 잡는다 그랬지? 그런데 도시군을 이렇게 둘 이상 도시군 있잖아요. 이걸 딱 묶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장 하나 설치한다 할 때도 각 도시군마다 설치하면 누가 죽냐고. 죽어야 뭐 화장장이 뭐 가동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 아산, 천안, 여기 청주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화장장을 설치하자 뭐 이렇게 됐을 때 쓰레기 소각장 여주, 뭐 광주,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이천, 성남 묶어가 용인까지 묶어서 쓰레기 소각장 호분변에 설치했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광역시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렇게 설치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자,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거, 광역이라는 건 둘 이상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도시, 군 단위로 해서 일단 모든 계획이 잡히고 그리고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도시군을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만 설치해야 되는 각종 광역시설이라든지 도로 같은 경우에도 걸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각종 상생하는 입장에서 둘 이상의 도시군을 묶어요. 자, A라는 도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라는 도시군이고 이게 C라는 도시군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A라는 도시군, B라는 도시군, C라는 도시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도시군에 있어서 이렇게 A라는 도시군, A가 이제 특별시가 될 수도 있고 도시군이라는 거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시군이 될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군이 될 수 있는 거야. C도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시군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둘 이상의 도시군을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에서 광역이란 말 자체가 둘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둘 이상 도시군을 묶을 때 인접해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인접한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군 이걸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 이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라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A라는 도시군이 전부 다 관할구역이 다 포함됐지? 그 다음 B라는 도시군에 이렇게 관할구역, C라는 도시군에 관할구역이 다 포함돼서 지정되는 건데 자, 여주, 이천, 청평, 가평을 대상으로 해서 녹지 충만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하면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도시군의 일부, B라는 도시군의 여기에만 일부, C라는 도시군의 일부, 양평군의 일부 이렇게 되죠. 일부에 지정돼. 이렇게 관할구역의 전부, 이건 관할구역에 있어서 일부, 이건 관할구역의 전부, 관할구역의 일부라는 말 이해해요? 관할구역이라는 말 이해해? 관할구역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천안시 관할구역이 어디냐면 천안시 행정력이 미치는 천안시 행정구역상 그 지도 도면 거기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버리를 얘기해. 나와버리. 천안 여기에 깍두기가 있어. 천안. 예를 들어서 천안에 호두과자 깍두기가 있다면 호두깍두기가 천안 역세권을 갖다가 거기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하면 이 천안 호두깍두기가 이 주먹의 힘이 미치는 범위라니까. 이걸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내용 이해 가요? 그 나와버리를 이게 나와버리. 왔다. 와 이렇게 나와버리를 침범해버렸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여기.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야. 이렇게. 이걸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했다 이렇게 표현해. 이런 경우는 일부, 전부와 일부 이해 가요? 광역계획권은 반드시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입니다. 인접한이 빠지면 틀린다. 자, 지금부터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봐요. 자, 33쪽을 보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에서 양가로 1번 나오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도지사 네모 딱 엮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도지사 네모 엮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야. 이게 이제 왜 시도지사가 아니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시도지사로 하면 안 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누구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자, 봐봐. 왜 시도지사가 안 되냐면 시도지사에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걸 얘기하지? 네. 자, 다시 시도지사에서 시는 뭐냐면 그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얘기하잖아. 네. 그게 도시라고. 그걸 둘 이상 묶어야 돼. 그러니까 시장은 안 되는 거지. 서울특별시 같은 걸 둘 이상 묶어야 된다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 도내에는 도지사가 이 시군이 예를 들어서 천안 그리고 아산 그리고 예산 묶을 수 있잖아. 둘 이상 도시군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분위기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다고 치고 긍정적인 자세로 앉아 계셔야지.
잉잉잉잉잉 그래요? 자, 광역기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야, 시도지사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야?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외워야 돼. 응?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해서 투야.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된다고. 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투니까 티귿으로 시작하는 곳은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로 나와. 이 티귿으로 시작하는 게 투기과열지구.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합시다.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요. 여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요. 광역기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 자, 특이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들어가는 거 특이합니다. 그래서 토투로서 특별하다로 잡아갈 겁니다. 따라서요. 전부 다 티귿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토투로서 특별하다. 토투로서 특별하다. 자, 토는 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도지사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투는 뭐고? 투기과열지구.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건축구역. 누가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다시 가요. 광역기획권은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자, 따라서요. 토투로서 특별하다. 토투로서 특별하다.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 토는 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 투는 뭐고?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 특별하다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자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봐요. 그러면 33쪽. 33페이지. 광역기획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봤어요? 네. 자, 둘 이상 밑줄 긋습니다. 둘 이상 밑줄 거예요. 둘 이상이죠? 자, 특별시부터 시군이니까 도시군입니다.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따라서 광역기획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광역기획권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니까 광역기획권은 필요하다면 지정하자는 거죠. 필요가 없다면 지정할 필요는 없다. 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 여기서부터 꼬불꼬불 밑줄 그어야 됩니다. 꼬불꼬불. 인접한 둘 이상에. 인접한 둘 이상. 광역하면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 둘 이상. 이렇게 해석하죠? 둘 이상 이해 가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다. 꼬불꼬불 밑줄 그어요. 물결 치면서 꼬불꼬불 밑줄 그어요. 하기야 반드시 긋다 보면 꼬불꼬불해지니까. 아무렇게나 밑줄 그어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자, 도시군의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 행정력이 미치는, 도시군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죠. 그죠? 예. 이 전부의 동글배기, 일부의 동글배기 칩니다. 일부.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제일 끝에 광역기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광역기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었어요? 광역기획권 지정.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광역기획권 지정하는 거 반드시 인접해야 돼? 떨어져도 돼? 인접해야지. 광역이라는 말 자체는 둘 이상 이런 뜻이니까 인접한 도시군의 둘 이상의 도시군이죠?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기획권은 관할구역에 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지. 일부를 대상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겠죠? 일부로서도 지정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지정하는가를 지금 볼 건데 누가 지정권자가 된다고 나와요? 1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도라고 하겠죠? 자, 시도 밑줄 긋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둘 이상의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요. 우리 청주하고 천안하고 걸쳤다 하면 시도에 걸쳤다고 표현할 수 있죠. 내용 이해 가요? 도도에 걸치는 경우도 마찬가지. 충청북도가 충청남도에 걸쳤으니까. 그죠? 우리 천안하고 아산에 걸쳤다 하면 이건 시도에 걸쳤다고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 안에 있는 거다. 도 내.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때는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요?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엮고. 자, 동글배기 2번. 광역기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입니다. 도내에 있다는 얘기죠.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 있는 경우 밑줄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네모 딱 엮어놓고. 우리 천안, 아산, 그리고 예산에 걸쳐서 지정했어요. 광역기획권을. 누가 지정해요? 도지사. 충남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중요하다. 자, 그 정도. 자, 넘어갑니다. 다른데 지금 체킹하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볼 거예요. 2순환 때, 3순환 때 다 볼 거예요, 지금. 제가 하자는 데만 해야 돼요. 하자는 데만. 체킹한 부분만 복습 들어갑니다. 34쪽.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 나왔어요? 네. 지정 절차가 간혹 시험 문제가 나와요. 조그마하게 별표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부터 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정 절차를 보면 자, 거기 가로 안에 작은 글씨로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치자 이런 말 나오죠? 네. 그래 지정하고 변경 지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기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변경한다는 얘기는 변경 지정할 때도 똑같은 절차로 간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자, 관계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자, 바로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면 됩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누구의 의견을 듣느냐?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의견을 들은 후 네모 딱 엮어놓습니다. 의견 정치죠. 자, 정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심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심의. 자, 잠깐만요. 요렇게 시도,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쳤어요. 시도에 걸쳤다. 또는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도도에 걸쳤습니다. 자, 대전광역시하고 유성구하고 세종시하고 걸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니까. 이렇게 시도에 걸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오죠? 시도에 걸쳤다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요때 의견 청취하자. 행정청 의견 청취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거니까 중앙이야 지방이야?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내용 이해 가요? 네. 중요하다.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는 말.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데 금방 잊어버린다. 강조했는데. 자, 밑에 도지사 지정 보겠습니다.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이게부터 밑줄 그어야 돼. 이 부분은 밑줄 그어야 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관계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 밑줄 쫙 그어요. 아무튼 행정청의 중앙행정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의견을 들은 후 네모 딱 엮어놓습니다. 의견을 들은 후 네모 엮어놓고 지방도시계획은 심의겠죠. 도지사가 지정하니까 중앙이야 지방이야? 지방. 그렇단 말이에요. 지방도시계획은 심의의 동그라미 딱 쳐요. 심의 동그라미 쳤어요? 네. 잠깐 갑니다. 잠깐 다시 봐요. 자, 이게 지금 도내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내. 경기 도내에서 지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내에 있다 하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도내에서 지정한대요. 광역계획권을. 도내에서 지정한대. 누가 지정하자? 도지사가 지정한다.
요게 이제 시도에 걸쳤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도내에서는 누가 지정해? 도지사.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는 도내에서 시군에 걸친 경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걸쳤다 하더라도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될 수 있죠. 시도에. 그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겠죠. 그렇죠. 전 국토 내에서는 시도에 걸쳤다라고 표현됩니다. 도 내에서는 시군에 걸쳤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시도에 걸쳤다라는 표현은 전국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거고, 도 내에서는 시군에 걸친 경우겠죠.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눈 좀 떠봐. 살며시 감아보고 졸음이 오나 안 오나 혼자 테스트하고 있어. 참나. 어이. 테스트 할 걸 또 테스트 해야지. 자, 잠깐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 얼마만큼 또 정신 차리고 저 잘 따라왔는가 볼 거예요. 잘 따라왔는가 볼 겁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떴냐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장관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 O요, X요? 그렇지. 공부 참 많이 해주셨네. 여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톨게이트 통과하지도 않았다고, 이거. 여기 가지도 않았다고, 여기까지. 어떻게 지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획과 아무 상관없어. 예? 이렇게 해서 의견정치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하더라. 여기만 공부한 거야. 이렇게 지정해. 자, 잠깐. 다시 갑니다. 또 얼마만큼 센스 있는가 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광역도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다? 옳지, 이게 대한 계획이지? 시험 문제 이 지문이 떴어.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거쳐서 지정한대요. 지금 광역계획권은 이걸로 지정한대요.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한대요. OX. 그렇지, X지? 어? 왜 찝찝해? 분위기가 왜 그런 분위기야 또? 응? 봐봐. 여기에 대한 계획을 뭐라 그랬어? 옳지.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먼저요? 광역계획권이 먼저요?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게 통상 3년 내 나와야 돼. 3년 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자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 중요한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쳐들어간다. 이 말이 나와. 원래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수립권자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가 달라. 이게 이렇게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삼각관계. 중요하다. 이거 시험 문제.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어? 이게 나온 거야.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문제가 나왔어. OX. 그렇지. 아니, 광역시 같은 걸 둘 이상 묶어야 된다니까. 이게 나온 거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우리 26회.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